네, 공매 자산 중에서 가장 어떤 뭔가 그 매력적이달까?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조금 매력적인 거가 국유재산일 수 있죠. 네.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채권 채무 관계죠. 그러니까 네. 그 세금 체납 때문에 그 뭡니까? 고객의 부동산이지. 고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세금이니까 어쨌든 체납자. 체납자. 체납자의 재산을 이렇게 압류해서 매각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어떤 그 국가기관, 은행, 그다음에 개인의 부동산을 매각을 위임받아서 대신해 주는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입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리가 된 거를 유입이죠. 유입은 직접 내가 빨아들인 거. 즉 뭐냐면 공사가 직접 어디서 사온 거를 얘기하는 거죠. 낙찰받아서 오는 네네. 거죠. 아까 수탁은 부탁을 남이 부탁하는 거. 유입은 내가 받아오는 거. 너무 간단한 차이죠. 그래서 그러나 국유라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탁은 남이 나에게 맡긴 거니까 남이 나에게 맡겼고 그 남이 국가가 아니었었어요. 그죠? 공공기관은 있었어. 공공기관이 맡긴 거지 공공기관의 소유는 아닌 거죠. 금융기관이 맡겼지. 금융기관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국가는 아니잖아. 네. 근데 국가 자체가 보유한 등기부의 국가죠. 국가. 등기부가 국가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는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국가죠. 어쨌든 그런 그 국유 재산을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이렇게 팔거나 렌탈해 주는 거죠. 팔거나 렌탈. 지금 다른 거는 렌탈이 없죠. 네. 그러면은 저런 거네요. 그 뭐 미군 부대가 이전해가지고 남은 나온 땅, 비어 있는 땅, 군 부대가 이전하는 바람에 그런 나온 땅도 이렇게 국유재산으로서 매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매각될 수 있고 임대도 넣을 수 임대도 있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있으냐면은 시유지라든지 이렇게 시유지 불하 들어봤어요? 네네네 들어봤고. 불하. 네네. 불난 거 아니에요. 아, 네네. 네. 가고 그래 불난 거 들어본 거 같은데. 어? 그런 것처럼 왜 자기가 그 국유지나 시유지를 오랫동안 깔고 앉아 있다 보니까 국유지를 매각할 때 1순위로 현재 있는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걸 불하한다 그러죠. 그 선순위네.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우선적으로 좀 주죠. 자 그래서 국유지가 보면은 곳곳에 다 있어요. 상가도 국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를 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언제 이제 국유재산을 한번 렌탈을 한번 해봤냐면은, 처음에 그 2001년인가 2년 때 교대에서 처음에 그 지하 사무실에서 경매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영화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부채를 탕감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지하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이러면서 교대 바로 그 법원의 바로 아래에 이렇게 언덕백으로 내려오죠. 그쪽에 바로 국가재산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800인가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이 낙찰받은 돈은 사용료로 들어가는 거야. 사용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사무실을 렌탈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는데 국유재산은 그냥 그 낙찰 금액이 월세 겸 끝나는 거예요. 보증금이 없어. 1년. 그러니까 2,800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200 얼마씩 월세를 주고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그기가 45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대의 45평의 그 금액은 너무 거저 주는 거지. 네. 그때 직원이 하나 나 하나 했는데 45평에 내 책상 저기 있고 직원 책상 저기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 2개월 유지하다 보니까 너무 휑한 거야. 아 이거 너무 큰 걸 받았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해.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환급 좀 하자. 우리 환불되니? 여기 또 있었지 그때. 그래서 일자별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주더라. 이야. 야
대박이죠? 네. 아, 이런 게 있었어. 난 경험해 본 거잖아. 활력적이다. 국가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그때 또 기억나기를 네. 그때 서대문구 홍제동에 네. 홍은동 홍제동 하면은 약간 이제 큰 저택들이 있죠. 네. 100평짜리 집에 단독주택이 많아. 아, 그렇지. 100평짜리 집에 30평 정원 딱 있고 70평이 집으로 쫙 올라가 있는 그 단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독을 이런 식으로 렌트가 나왔었어. 그래서 나 이런 거나 한번 들어가서 사볼까? 그때 그거가 얼마 안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대신 그 당시 뭔 조건이 있냐면 수리하는 것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 본인 부담.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철문도 이렇게 널널하고 철문 있잖아. 상태가 안 좋았네. 옆에는 주차장 주차고가 있고 우리 왜 문 열고 딱 하면은 돌덩어리가 다 있고 계단 올라가서 딱 정원 있는 정말 드라마에서 보는. 그러고는 그 집에 가니까 1층, 2층, 3층인데 3층 옥상에도 가보고 지하도 보면 무섭더라. 한 70평쯤 되니까 지하에도 방 5개, 1층에 방 5개, 2층에 방 5개, 3층에 막 이러니까 그런 그 있잖아. 약간의 공포스러운 거. 근데 1층은 전면 유리로 되어서 그 30평이 딱 정원이 있어. 혼자 살 수는 없겠더라고. 대가족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그러니까 모셔도 살짝 무서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개를 키우나? 나 이런 생각. 도사견을 키우는 이유가 이 사람이 넘어오면 바로 해야 되니까. 2층에 있다 보면 2층에 누워 있는지도 행하대. 모르고. 그런 게 좀 있더라. 그래서 그때가 그 어릴 때 아니에요. 30 초반일 때 거기 이제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문에는 철문에 막 공공기관 탁 붙여놓고 그때 이제 요것도 이런 걸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리를 하게 되면은 수리비를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더라고. 살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 살 수 있나요? 1년이라니까. 근데 재연장은 돼요.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안 되면 어쩌지라는 물음표하고 그다음에 수리라는 그 말에 탁 부딪혔지. 왜냐면 그때 돈도 별로 없었는 시절인데 뭘 수리까지 해가지고 알다시피 그런 집 그 70평이면 돈 바르면 그거 뭐 1, 2천에 바르는 거 아니죠? 한 5, 6천 이상 발라야 되는데 그런 수는 없죠. 처지에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건 한강의 아파트. 한강의 아파트 중에 국유재산이 있었는데 거기도 월 200 정도면 들어가서 살 수 있었어요. 보증금 없이. 그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곳곳에 보면.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경험이 저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매점, 지하철, 쇼핑몰 이런 것도 있죠. 요거 매점은 그 학교 매점 있죠. 네. 학교들 국립학교? 학교 매점 그죠? 국립학교. 네네. 국공립학교죠. 네. 그래가지고 그 매점들이 나오면 예를 들면 매점 투자는 쉽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 숫자. 네. 그 다음에 이 매점은 어쨌든 50분 공부하고 10분 동안 영업이 돼요. 6교시 하면은 50분 이렇게 있으면 돼. 네. 실제로 그 옛날에 매점에 근무할 직원 모집하는 걸 내가 봤는데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학교의 정년퇴직한 선생님이 거기에 취업을 하더만. 그래서 월급 50. 그걸 내가 봤어. 그래서 그 선생님은 어디 퇴직해서 갈 데는 없고 학교가 제일 편하고 연금도 타고 그냥 학교 출근해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10분에 하나씩 김밥이나 팔고 빵 팔고 이렇게도 하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만 맞춰진다면은 이건 장사를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여러분들이 가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매점이 아니고 뭐지? 그 상가들 있잖아. 지하 상가. 그런 상가들이 있어요. 꽃집도 하고 라면도 팔고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데가 저렇게 공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은 어떤 지하철의 공매로 내가 하나 사서 전면 유리에 경매 공매 가르쳐 준다라고 써서 조그맣게 과외 형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다는 사실이죠. 어때요? 지하철에 사람들 하루 유동량 많은데 거기서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니까.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쵸. 유입인구도 지금이라도 많고 할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경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런 거 저런 것도 해볼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노상 주차장들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나오면 저거 항상 들여다보고 시세조사하고, 그래서 국공립 그 주차장 부지, 거기에 따라서는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되게 싸죠. 10분에 500원, 300원 이런 데도 있어. 또 이제 종로 같은 데도 보면은 뭐 10분에 뭐 아니면 20분인가 얼마에 3,000원. 요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비싼 땅은 1급지. 요런 형태로 급수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조사하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불화받을 주차면이 20면이다. 20면일 때 그러면은 시간당 얼마고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7시간 상시 풀로 된다라고 하면 계산 나오죠. 거기에 인건비 자전거 타는 아저씨들 한둘 쓴다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마진이 요 얼마 정도에 내가 낙찰 받으면 얼마 정도 내가 먹겠다. 요런 어떤 그 역산이 가능하죠. 예, 그런 형태로 조사도 했었다. 근데 왜 안 해봤냐? 예, 돈이 풍성하지 않았다. 차라리 그 할 시간에 그 당시에는 빌라나 상가 사서 팔아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컸던 거죠. 그래서 한 100억 있으면 요건 요대로 하건 요건 요대로 하고 할 거가 너무 천지지만은 또 그 상황에서 없는 돈에 요런 형태로 돈을 집어넣기에는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늘 강조했던 게 자산운용이라고 제가 강조하죠. 자산운용법. 주어진 자산으로 어디를 1순위, 2순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매를 많이 하고 공매를 하다 보면 순위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흥미 위주로 자기 호기심 해결 용도로 투자를 한다고. 중간에 본질이 호도돼.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들여다보면 그러거든. 자동차도 들여다보면 글로 가고.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가죠. 그래서 나는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저것을 많이 연구하고 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은 그때 팠었기 때문에 떠들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그런 거죠. 10년이 아니면 못 들을 만한 저희가 이거를 경상을 찍으려고 인터넷 자료를 많이 뒤져봤는데도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역시 나는 이제 배도 엔진 조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리고 배를 사가지고 이게 이태리 엔진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게 사놓고 고장이 나면 이태리 부품이 오는데 3개월씩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사놓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배를 알아야지 가동도 시키는데 생전 뭘 만져봐 했어야지. 이거 샀다간 잘못하면 고초를 떠안겠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이 배를 사게 되면 그 해수면에 띄워서 영업을 하든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그 옛날에 그 한강에 수상택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한강을 갖다가 그 배를 갖다가 왔다 갔다 넘겨주는 거를 사업을 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했죠.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시나리오라 그래요. 이 시나리오 훈련을 이렇게 꾸준히 아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물건을 딱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할까가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는 거죠. 훈련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죠, 저도. 그런 건 자주 하다 보면 생기는, 저절로 생기는 감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는 특히 그 여러 가지 공매는 이제 뭐 콘도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국유재산은 아니죠. 하여간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많이 지친지. 자, 그러면은 국유재산 재밌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